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입니다. 전대욱 박사님이 이걸 까먹으셨나봐요.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중에 왜 시작을 잘 못하셨을까? 아니, 예, 죄송합니다. 아니, 네. 자꾸 근데 같이 하자 그러세요. 왜? 잘 기억도 못하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아니요, 그냥 가야죠. 시간 아깝잖아. 자, 오늘 어떤 주제로 가져오셨죠? 주제는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 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뭐 이런. 근데 그 질문이 있어요. 네. 또 바뀌었어요, 애들이. 시대가 바뀌었잖아. 우리가 마을 진담이 마을 진담 1.0에서 2.0이 되듯이 예. 이 공룡 시대에서 공룡 시대에서 포유류 시대로 바뀌었다. 네, 바뀌었습니다. 참 세월도 빨라 그렇죠. 자연의 힘이란 무서워. 이쪽에 있는 사자가 저쪽에 있는 양을 이제 잡아먹는다. 잡아먹는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리 바꾸자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들켰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주민자치의 재정계획, 주민자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 관리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중간지원 조직들이 재원과 관련돼서 사실 상당히 유전적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 패턴들이 막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도 뭐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네, 그런 자유롭지 생각이 못하죠. 듭니다. 예. 네. 주민자치 재정계에서 이제 수입과 지출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민자치회 일단 재정적으로 참 요구가 많잖아요. 네, 동문서답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괜찮습니다. 동쪽에서 묻고 서쪽에 앉으신 분이 예. 답을 하시는. 이쪽이 서쪽인가? 예. 아니, 어쨌든 보통 우리가 예. 북쪽을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 2013년부터 한 이후로 가장 이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주민자치회 정부 지원 안 해주냐? 네. 왜 지원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자기네 제대로 하려면 간사가 필요하다. 간사나 어떤 사무국을 구성하고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정부에서 좀 지원해줘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건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 주민자치에도 돈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있으면 지출도 있는 건데 보통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인건비 같은 것들이 고정적으로 지출 항목이 되니까 거시기 뭐냐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결국은 자체 재원으로는 사무국 직원을 두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주민자치회 왜 옛날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입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뭐죠?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센터 또는 뭐 서울 같은 자치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아마 들어왔던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는 어떤 것이 보통 기본적인 수입이 되나요? 자치회관 운영 수입. 운영 수입이죠. 네. 자치회관 운영 아니에요. 예? 프로그램 운영 수익이죠. 자치회관 운영이 결국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뭐 시설로 거기다 뭐 카페 임대 줄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러니까 자치회관을 운영하면서 임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요가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입. 약간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아니 뭐 그게 운영 수강료 수입. 수강료 수입이죠. 네. 프로그램 수입. 그것이 아마 대부분의 수입의 원천이었을 수입의 것 같은데 원천이었죠. 다른 수입들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회로 만약에 전환되거나 시범 실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원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원천들이 좀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자꾸 동문서답 죄송한데. 네, 동쪽에서 묻고 서쪽에서 답을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수강료가 뭐 얼마죠? 한 2만 원 하나요? 이게 한 달 듣는 뭐 만 원짜리도 있고 예, 뭐 15,000원, 2만 원, 보통 10,000원 정도면 그럼 보통 한 클래스에 뭐 50명, 60명 든다고 쳐도 장사 잘 되는 데인데 그래봐야 뭐 강사비도 안 나오지 않겠어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회 수입이라고 하지만 비용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냐. 또 있겠지만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아마 그럴 수 있어도 인구 규모가 좀 되는 장사 잘 되는 서울에서 동단위에서는 좀 남는다? 이 프로그램 운영 수입이 뭐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운영 수입이 뭐 몇 천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로 쳐도 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강세로 주고 뭐 하고 나면 별로 남는 거는 없을 것 같아서 대부분이 없는 것이 되겠죠. 결국 이제 뭐 강세로 수입을 논하지만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고 네. 주민자치회를 만약 전환을 하면 네. 그 옛날에 뭐 그거 외에는 별로 수입이 없었잖아요. 수입이 없다 보니까 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뭐 아 내가 여기 이거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돈을 얼마나 썼냐 하면 뭐 내 돈 생돈 까가면서 이거 운영한 거예요.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뭐 1년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밥도 사주고 이렇게 결국 이 주민자치회 수입이라는 게 있지만 비용도 더 들어가고 자치 프로그램 운영 수입이 나머지는 그냥 동장님이 자기가 뭐 동장님이나 아니면 뭐 주민자치 위원장님이 뭐 지역 유지니까 이렇게 자기 돈 까서 사람들 밥도 먹이고 이러면서 회의도 운영하고 뭐 이랬던. 근데 결국은 이 주민자치회 수입이라는 거는 이제 뭐랄까 이 객출한 돈 내지는 뭐 위원들이 낸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 협찬금, 회비. 회비 네. 뭐 요 정도가 이제 자체 수입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고. 그것도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이제 규모가 되려면은 아무래도 예. 조금 더 규모 있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예시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위수탁 업무라고 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뭐 지역 시설 무슨 지역에 뭐 공영 주차장 같은 시설이 있다. 그걸 뭐 위탁 관리를 한다든가 공중 화장실 뭐 관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위탁 사업들이 좀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하면 이런 위수탁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한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생활형 SOC 같은 시설을 만들면은 그것들을 운영하고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위탁 사업을 받으면서 위탁 사업비의 수입을 잡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수입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징수한다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 위수탁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뭐 주민자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도 뭐 주민자치에서 마을 축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셨습니까? 하다못해 뭐 플리마켓이라도 한다든가 뭐 무슨 뭐 중고 장터라도 한다든가 이러면은 바자회, 네, 바자회 열고 마을 장터. 마을 장터 열어서 마을 축제.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약간의 돈을 물론 이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뭐 또 하나 그럴 수 또 있겠고. 있죠. 뭐 그 주민자치 사업 중에 하나 저희가 같이 별로 수입을 못 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라고 하는 마을 아, 미디어, 마을 미디어. 예, 마을 이것도 미디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데 예, 아마 이거는 웬만한 장기가 있지 않으면 그렇죠. 수익을 내는 구조까지 가기는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보고요. 있습니다. 예, 되게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잘 안 되는데 뭐 실제 이쪽에서 잘 될 수 있겠죠. 그렇겠죠. 마을 미디어 등 주민자치 사업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수익을 내는 이런 방안들도 또한 뭐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주민자치의 3대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관과 협의 업무, 그다음에 관으로부터 받는 위수탁 타 업무, 업무, 주민자치 업무. 주민자치 업무 중에 이제 위수탁 업무나 주민자치 업무는 좀 이렇게 사업 소득, 사업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여지가 특히 주민자치 시험 사업에서 좀 있는데 뭐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죠. 주요하게도 실제적으로 아까 말고도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뭐 그렇죠. 예산 지원 같은 예산 것들이- 지원금 같은 것이 예. 대표적인 게 최근에는 또 그렇죠. 주민세 예, 주민세 환원, 네, 주민세 일부 환원해서 주민자치회가 쓸 수 있도록. 네, 하는 것과 예. 또 다른 제도상으로서 참여예산 그렇죠. 참여예산제에 들어가서 특히 이제 환원된 부분을 좀 더 이제 주민자치 사업으로 바꾸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조례상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도 지방제도 하게 되면 이제 없죠. 예산위원들을 이제 예. 또 선정을 하고 막 위촉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주민자치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그냥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예.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할 때 읍면동 참여 예산 그 위원회 그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참여 예산을 위한 읍면동 대표기구 비슷한 그런 협의체인데 그걸 이제 주민자치회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고 어쨌든 이제 좀 구분해야 될 것은 위수탁 업무나 주민자치 업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치회관 운영, 뭐 위수탁 업무, 주민자치 업무 이런 것들은 이제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자기네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정부 지원금은 어떤 사업에 필요한 이 것들을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외부 재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소득은 좀 자체 재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회비도 뭐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이런 자체 재원인데, 문제는 뭐 협찬금이나 기부금은 사실상 외부 재원으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주민자치의 수입 항목들을 일단 좀 검토를 해본 것인데, 이 문제는 이 중에 이제 자체 수입의 재원을 얼마큼 가져가야 될 것이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용 얘기도 좀 이따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주민자치 재정 계획을 여태까지는 사실 재정 계획이랑 고민한 적이 없어요, 주민자치회가. 근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자치회로서 스스로 좀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으려면 이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정 계획이란 뭐냐? 예. 결국은 수입 항목을 잘 발굴해서 수입을 늘리고 비용 항목을 적절하게 계획하고 통제해서 돈을 까먹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 재정 계획이 가장 중요하게는 예.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이고 예.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원래 수입 뭐 자체 재원, 위스탁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재원, 예. 주민자치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수익, 예. 정부 지원금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지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출도 다 이런 업무들이랑 관계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강사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마을 축제나 이런 무슨 장터야를 쓸 때 들어가는 비용들, 뭐 재료 조달비, 뭐 이런 것들이 뭐 위스탁 시설하는데 필요한 뭐 관리 뭐 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사업을 하면 발생하는 비용들이잖아요. 네. 발생하는 수익들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계적으로는 직접 비용이다. 그리고 간접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인건비, 그게 인건비, 예. 또 그다음에 뭐 관리비, 관리비, 예. 그 부분이 대표적인 뭐 간접자 비용이라고 뭐, 예. 아까 박사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건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원래 서쪽에서 묻고 동쪽에 답한다. 서문, 동답. 정답.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게 나눠. 동문서답이 원래 원래 제대로 된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동쪽에서 묻고 예, 서쪽에 답하시는 걸로 자꾸 묻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물어보시고 제가 일방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답하도록. 그 정도는 아니고. 또. 어쨌든 비용은 이 네. 간접비와 직접비를 좀 나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사실 직접비라는 거는 사업을 일을 벌려야 발생하는 비용이잖아요. 수입도 물론 들어오지만 네. 그 일을 안 벌리면 네. 직접비는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처럼 뭐 사무국 같은 게 있어야 일을 벌리지 않겠냐. 근데 사무국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관리비는 사실은 그건 간접비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일을 안 벌려도 발생하는 비용인데 진짜 중요한 비용이죠, 사실. 이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옛날에. 네. 그러면 직접비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뭐 네. 주민총회를 연다거나 아니면 주민자치 사업을 한다거나 뭐 마을계획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비라면 간접비는 아까 어떤 말씀드렸던 인건비, 관리비, 예. 그다음 공과금 뭐 이런 공과금, 부분들인데 뭐 교통통신비, 뭐. 예, 그 직접비는 사업을 안 하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접비는 일단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냥 발생되는 발생되는 비용들이잖아요. 비용이죠. 예. 그러면 이 간접비만큼은 최소한 자체적이든 어떤 방안들을 통해서 예.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게 숙제죠, 사실. 네,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지 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다 정부 지원으로 어떻게 좀 이 간접비들을 해결할 수 있게, 사무국에 대한 간접비들을 해결할 수 있게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였죠, 사실. 근데 반대를 했잖아요. 왜냐? 왜 반대했냐? 뭐 우리도 만약 우리가 회사를 창업했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간접비를 조달 못 한다는 얘기는 네,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사업들을 해서 돈을 벌어야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간접비들을 커버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자치에 뭐 사업하려고 하는 조직은 아니지만 분명히 여기 위스탁 업무니 주민자치 업무니 이런 게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뭐 참여예산자니 뭐 주민세 환원이라 해서 어떤 외부 지원을 끌어들였다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간접비를 이 인건비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간접비를 외부 지원으로 뭔가 지원해 달라는 근거가 사실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직접비는 그게 필요하니까 정부 재원이나 보조금은 다 직접비의 형태지 않습니까? 그 간접비를 벌어야 된다. 네. 어떻게?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어, 제가 사실은 지금 이 보통은 이제 제가 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네. 이야기를 좀 이끌어 가는데 대한민국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재정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펼치다 보니까 이 재정 파트에 오니까 이게 얘기가 매끄럽지가 않네요. 좀 심적인 부담도 좀 꽤 되고 그래서 예. 두 가지-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네. 제가 보기에는 박사님 말씀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네. 첫째, 저는 열 손가락이 열 손가락 안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요. 뭐 사람이 세다 보면 뭐 열 손가락 이거는 뭐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회계 그게 가장 기본인가요? 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박사님이 이제 그걸 잘 뭔가 이렇게 아다리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지금 그래요. 그 사실 제가 잘못한 듣고 거예요.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예. 이 단어를 얘기를 안 하셔서 그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 지금. 그러세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자 그러면 마을과 주민자치를 위한 네. 재정을 강화하는 방안들 예, 어떤 강화하는 것이 방안. 있을까? 예. 그- 재정 자립률? 그렇죠. 예. 그거죠. 예. 재정 자립률이 뭐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내용을 잘 몰라서 예. 재정 자립도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거죠. 기초자치단체에. 그거예요. 네, 예. 그래요? 그거. 결국 이제 자립비라는 말 속에는 네. 그 재원을 누가 조달하느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부에 조달하느냐, 내부에 조달하느냐. 그럼 주민자치에 내부에 조달하는 각종 사업 수익이나 회비나 이런 수익이 있고 외부에 조달하는 정부 지원금이나 아니면은 각종 뭐 저 찬조금이나 협찬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나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자체 재원은 무엇이며, 네. 즉 자주 재원은 무엇이며, 예. 그다음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 재원은 무엇이냐. 예. 그렇겠죠? 예. 두 가지를 합치면 합치면 총 총 재원, 수입이 되겠네요. 총 수입, 총 재원이 예, 될 테고. 예, 총 재원이 되고 예. 그 중에 우리가 조달하는 비율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자체 재원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절하느냐가 사실은 재정 관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재원, 자주 재원은 회비나 예. 사업 및 이제 프로젝트에 의한 수익, 기금 그렇죠. 수익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 의존 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이제 기부금, 후원금, 예. 위탁금 또는 뭐 정부에 지원하는 금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전체가 총 수입이 되고 예. 100으로 이걸 100으로 놓고 100으로 놓고 그 중에 자주 재원이라고 하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얼마 되느냐라고 그렇죠. 하면 예. 그게 20%다. 20%다. 재정 자립률 20%. 그렇죠. 갑자기 똑똑해지는 느낌이 확 듭니다. 네. 바로 이제 자치단체도 사실 똑같잖아요. 그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기네가 세금으로 거둔 것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그 교부받는 것이 얼마냐. 그걸로 사실은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따지는데 주민자치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이제 재정 관리가 그러면 된다. 재정 자립률을 높여서 즉 자주 재원 분자 쪽에 있는 그렇죠. 자체 재원을 늘리면 재정 자립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재정력이 좋아지는 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걸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아마 뭐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박사님께서 아까 우리 잠깐 방송 전에 짜고 칠 때는 네. 박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그럼 자주 재정 자립도가 얼마가 돼야 예, 이상적이냐? 네. 몇 프로가 돼야 이상적이냐? 제가 물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모르는데 답을 모르는데 이거 어쩜 좋냐? 아까 답을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그럼 다시 여쭤보면 네. 재정 자립률이 주민자치회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되어야 몇 프로가 돼야 몇 프로가 이상적이냐? 되어야 뭐 그나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느냐? 건강하냐? 마치 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립도가 네. 몇이 돼야 되는. 네. 그건 뭐 그때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 60% 이상이면 뭐 대충 건강하다. 아유 60%는 굉장히 큰 어렵고. 거죠. 굉장히 큰 거죠. 주민자치회는 50% 이상만 가져도 되게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몇 프로냐를 뭐 항상 이런 질문 받으면 우리가 항상 하는 대답이 몇 프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네. 사업을 많이 벌리면 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물건을 팔 때 그러네요. 예, 물건을 뭐 매장에 뭐 네.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면 간접비가 그만큼 스프레드돼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얼마나 벌렸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적어도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외부 재원들은 거의 사업비, 직접비와 연동돼요. 네, 그렇죠. 그 무슨 마을 계획을 시행한다, 자치 계획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참여 예산제에 들어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
이것도 결국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야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좋은 일을 할 테니까 우리에게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해다오 이렇게 해서 우리 크라우드 펀딩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직접비랑 연동된, 다시 말하면 우리 사업이랑 연동된 거고, 그러면 남는 게 뭐냐? 간접비인데 최소한 간접비만큼은 자체 조달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 네. 어떻게? 뭐 회비를 걷던, 네. 뭐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하던, 네. 마을 기금을 운영하던. 이게 자꾸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예. 또 다른 방법 중에 이러한 것들을 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늘릴 수 있는 것 중에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법? 그건 이제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건데요. 네. 자산화시키는? 그렇지, 이제 보조금을 내 욕심을 내지 말고,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욕심을 내지 말고 오히려 자산에 욕심을 내라. 네. 그 자산 소득을 낼 수 있죠.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네. 근데 그게 만약 내가 개인이 하면 내가 불로소득이라고 욕 먹겠죠.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불로소득이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박수 칠 수 있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박사님이 뭐 주민자치회 실행법인으로 마을 기업 같은 거, 사업실행법인.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회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러한 자산화를 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예, 예. 뭐 주민자치회는 지금 법인격이 없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사업실행법인이라고 하는 거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인격 정도를 가지면서 주민자치와의 관계성들을 갖고 예, 마을 기업. 주민자치회를 대표적으로 대표하는 예, 아니면 주민자치회가 대표적으로 지정하는 사업실행법인 예, 뭐 이걸 이제 마을기업의 형태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자산에 대한 욕심을 낼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임대하거나 예. 그런 것도 좀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부동산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그 지역의 어떤 문화재 시설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걸 위스탁으로 받아서 생활 SOC. 예, 생활 SOC로 받아서 마을 기업에서 거기 수익을 내서 그걸 자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걸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간접비 정도를 우리가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고, 사무국을 운영할 정도의 간접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무국을 두고 자체 지원으로 사무국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주민자치의 어떤 그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주민자치 주도의 마을기업 뭐 아니면 자회사 이런 것들 설립을 통해서 이제 수익 사업을 좀 진행하는 것. 그래서 주민 대표 자치 기구로서 이제 공공성과 공익성을 통해서 자산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방안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그 내용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화재나 관광시설의 공동 우익이나 우정이나 지역 공동체의 자산 관리 등. 그래서 아마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잘 될 경우에, 잘 되지 않으면 공익성을 빙자한 주민자치회가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일정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그 부분들로 해서 그 정부나 지자체의 재원에 자꾸 의존돼서 거기에가 지원하면 움직이고 안 하면 안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익성을 갖는 주민자치의 대표 조직, 그 지역사회 대표 조직이 된다라면 이 주민자치에게는 이러한 위수탁,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위수탁을 주고 공공시설에 대한 위수탁을 주고 그걸로써 운영비랑 다양한 재정 계획을 자체 재원을 만들어서 만드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주민자치회다. 그러한 노력들을 행정안전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전재혁 박사님이나 저나 뭐 다양한 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좀 함께 나눠봤으면 나눠야죠. 좋겠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10개 손가락 안에 들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재정 전문가로서 마무리 말씀 손톱에 한번, 때반도 못한 사람이고요. 마무리 말씀 부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저희가 진화하잖아요. 공룡에서 포유로 포유로 진화하듯이 다음번에 저희가 원래는 이 마이크가 이렇게 너덜너덜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 근데 마이크 두 개가 지금 마이크 싹 자랑 좀 없어졌어요. 해야지 우리. 없어서 이제 딱 독자적인 이 옆구리 자꾸 찌르긴 하는데 이렇게 딱 깨끗한 저희도 질렀습니다. 유무선 무선 송신기와 수신기를 가진 장 PD 고생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나고 있다 말씀드리고 예. 주민자치 재정 계획과 관련돼서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이 옛날에 그 마을 공동체 초창기에 정부 지원 사업이 막 나왔을 때, 야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은
뭐 정부 지원을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별 얘기 다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은 이 자산에 대한 이 법을 만들어서 이 공유 자산을 필요한 경우에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 혹은 없는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하지. 그게 뭐냐면 결국 자산이 있어야 그 자산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민자치회가 자꾸 외부 재원으로 이렇게 매년 안정적으로 자원을 펀딩을 소싱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꾸 자산을 구축해서 주민자치회가 주도가 돼서 태양광 패널 발전소를 만든다든가 풍력 발전기에 투자를 해서 그 발생하는 수익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 하시면서 재정 자립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오늘의 마무리였습니다. 자, 주민자치의 재정 계획이 좋게 되어지려면 그때 소소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설비와 같은 예, 그런 이 자본재. 자산이 될 수 있는 자본재가 될 수 있는 것들에 욕심을 내라. 지난번에 저희가 마을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귀농인 기초인은 떡 돌려야 떡 돌려야 돼. 네, 한다는 것처럼 주민자치의 자체 재원을 확산할 수 있는 자산에 욕심 부려야 예, 뭐 풍차를 이 정도로- 돌려야. 풍차를 돌려야 풍차를 라고 하는 돌려야. 정도로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을진담 2.0 청취, 시청, 애청 뭐 다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